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네오사피엔스에서 제품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조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네오사피엔스에서 타입캐스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타입캐스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새로 만들게 된 토킹 아바타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이 어떻게 아마존과 같이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게 되었는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동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국회를 누비던 안내견 조이가 5년간의 의정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조이의 은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글에서 조이는 지난해 11월 은퇴했다, 인사를 드려야 할 12월 초 나라에 큰 사건이 있어 제때 인사를 못 드렸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네, 어떠신가요? 이게 좀 진짜 아나운서 같이 들리지 않나요? 네, 이게 타입캐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음성을 만들게 됩니다. 네, 저희 서비스고요. 저 이제 앞으로 이제 발표하게 될 아젠다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오사피엔스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 훈련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건데 이제 전처리 과정과 훈련 과정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좀 시장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네오사피엔스의 좀 목표라고 하면은 창의성의 미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랙션 하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AI를 통해서 많은 이제 혁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과 전문 성우 음성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고 감정 조절이 가능한 550여 개의 AI 캐릭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고객이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SSFM이라고 저희 이제 음성 생성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인데요. 이 음성을 잠깐 소개드리면 일단 지금 들려드리는 음성은 원본 음성입니다. If you can't stand the heat, stay out of the kitchen, Parker. 네, 아주 특색이 강한 음성인데요. 이 특색이 강한 음성과 저희가 이제 준비한 프롬프트 인풋을 같이 넣게 되면 이런 실제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Pathetic hero, you stand broken and defeated before me. A mere puppet dangling on the strings of your futile resistance. Your valor crumbles like ancient ruins, and as I revel in your feeble attempts, remember this moment as the... 네, 이렇게 특색 있는 음성을 되게 잘 표현할 수 있고요. 타입캐스트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550개 이상의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캐릭터들은 매우 특색이 강한 캐릭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장르에서 나왔던 아나운서 같은 톤의 음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도 제공하고 있어서 지금 한국어 이외에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약 20개 이상의 언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캐릭터나 이제 그 기술만 가지고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잘 쓰기 위해서 에디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다 쉽게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고 감정 조절뿐만 아니라 이거를 감정의 강약까지도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에디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 가상인간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고객들이 결국 음성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영상을 만들 때 이런 이제 가상인간이 이제 예를 들면은 교육 같은 곳에 많이 쓰이게 되고요. 교육 같은 거를 이제 영상을 통해 들을 때 음성만 듣게 되면은 몰입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이제 그 실제로 그 움직이는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대본을 읽어주게 되면은 몰입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가상인간을 또 서비스할 때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의상 스타일이 좀 3개 정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에게 새로운 좀 도전 과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것들을 이제 서비스하다 보니까 캐릭터가 이제 저희가 가상인간으로 제공하는 게 많이 없고요. 10몇 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캐릭터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의상이 한 3개 혹은 6개 정도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유저들은 이런 걸 어떻게 원하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캐릭터 마음대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11개 안에서 충족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바꾸고 싶은 거는 맨날 똑같이 나오는 거는 마음에 들지 않아. 헤어스타일이나 뭐 메이크업 혹은 의상도 바꾸고 싶어. 모자도 쓰고 싶어.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많은데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템플릿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3개에서 100개, 1000개 만들어낸다고 상상해 보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모델이 이 가상인간에 대체하는 토킹 아바타 모델을 만들었고요. 한 장의 이미지가 있으면은 비디오로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보는 드라마나 영화 중에 뭐 추천해 주실 거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장의 이미지로 비디오를 만들 수 있고요. 이 비디오가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젠 AI를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음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그렇지 못한데 저희 이제 SSFM의 그 특색을 잘 살리는 모델을 활용해서 두 개가 결합되는 형태를 쓴다면은 아주 훌륭한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네, 이 모델에 좀 더 이제 다른 그 샘플들을 두 가지 더 볼 건데요. 이건 이제 좌측에는 래퍼 영상이고 우측에는 이제 그 마법사입니다. Upload, generate, click your pixel live. Talking avatar tech, watch your vibe. Type your script, it sings so clean. Real moves, real speech, like you've never seen. Ah, younglings, gather round. Witness a power most wondrous. A spell to bring your very visions to life. Imagine this, with but a single image. You summon voices that stir the soul, captivate the heart. Words flow, lips move, as if the picture itself has been granted breath.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런 이제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처리 과정과 실제 훈련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전처리 과정을 좀 보시겠는데요. 연구소에서는 이런 요구사항이 생깁니다. 200TB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생기는데요. 200TB 데이터를 좀 처리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었고요. 이거를 좀 짧게 보고 5분 정도의 영상이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필요한지를 봤을 때 5분짜리 영상으로 영상 길이는 대략 300초가 되고요. 프레임 개수는 7,500개가 되고 이게 영상 크기가 대략 100메가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처리하는데 약 174초가 걸리고요. 이것에 대한 이제 비용은 G6X라지 기준으로 0.039달러가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되게 싸죠. 근데 이제 저희가 200테라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200테라를 처리하려면 약 200만 배가 처리 시간이 필요하고요. 대략 계산해 봤을 때 영상 길이가 612밀리언 세컨드가 되고 프레임 개수는 15빌리언 프레임이 되고요. 영상 크기는 200테라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약 355밀리언 세컨드가 걸리고 비용으로 환산하면 G6X라지 기준으로 약 8만 불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대략 얼마나 걸릴지 날짜로 좀 계산을 이제 바꿔본 거고요. 하루에 다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4,000대의 GPU가 있으면 되고요. 10대 가지고 좀 하겠다 그러면 400대, 10일 가지고 하겠다 하면 400대, 그다음에 뭐 1년 내내 좀 천천히 하겠다 그러면 11대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온프레미스 GPU가 있고요, 연구소에. 그다음에 이 GPU가 모든 프로젝트를 이제 다 이 하나의 프로젝트만을 위해서 모든 GPU를 이 하나의 프로젝트에서만 쓸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AI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시간은 곧 돈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저희 같은 경우에도 400대의 GPU를 항상 구비해 놓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한 100일 걸려서 할래라고 하면은 네, 그러기에는 전처리에만 100일을 쓰기에는 많이 아깝고 빨리 이제 전처리 끝내고 다른 훈련들을 좀 시도해봐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못 해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400대의 GPU를 빠르게 이제 확보해서 전처리를 하는 것을 했었고요. 그러면 하루 만에 할 수 있지 않아? 4,000대 GPU로 그냥 하면 되지 않아? 하면은 일단 아마존에서 4,000대 GPU는 한 번에 할당을 받을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정도에서 400개 정도로 한 10일 정도에 처리하자 정도로 합의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대로는 좀 만족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 팀이 따로 있는데요. 리서치 팀과 그 에메로스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팀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모델을 잘 만드는 팀이고요. 그 안에 이제 전처리 코드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에메롭스 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리서치 코드를 받아서 그 컴퓨팅에 더 최적화된 사람들이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더 좀 비용 세이브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를 좀 쪼개봤을 때 이거보다 더 많은 단계가 있지만 4개만 일단 가져왔고요. 트랜스코드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얘기한 전체 시간 처리 시간 중에 18초 정도 걸리고 전체 포션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뜯어보면 50% 정도 차지하는 립싱크 베리피케이션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처리 시간이 85초 정도 걸리고 실제로 리얼타임 대비 속도가 15% 정도, 그러니까 1분짜리 처리하는데 15% 속도니까 몇이지? 아무튼 그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좀 봤을 때 저희가 최적화했던 거는 총 3가지가 되고요. 비디오 코덱을 최적화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MV 디코더와 MV 인코더를 이용해서 하드웨어 최적화를 최대한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CPU에서만 돌아가던 모든 작업들이 중간중간에 껴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GPU로 돌아갈 수 있게 재구현했습니다. 그러면은 바꾸었던 게 이제 넘파이랑 CVT2 연산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GPU에 기반의 CV CUDA 연산으로 재구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이제 그 CPU랑 GPU 메모리 간의 이제 그 통신하는 것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게 되면서 소소하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모델 자체에 이제 TensorRT로 빌드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략 트랜스코드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속도로 줄었고 그 다음에 립싱크 베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 속도고 뭐 OCR 같은 경우도 절반 정도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봤을 때 위와 같은 표를 얻게 됐고요. 개선 전에 약 174초 걸리던 게 약 8만 부 정도 들었던 게 개선 후에는 76초가 되었고 기존 대비 46.3%의 시간만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4,000불 정도가 필요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만족하지 않아서 다른 인스턴스들은 더 좋은 인스턴스는 그럼 어떻게 되지? 더 좋은 GPU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걸 비교하고 싶어서 이제 G6E X라지로 좀 비교를 해봤고요. 처리 속도는 확실히 더 빨랐습니다. 43초로 더 빨랐는데 시간당 비용을 보면은 이제 G6 같은 경우에는 0.80달러인데 G6E 같은 경우는 1.86달러가 됩니다. 그러면은 비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속도는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올라가게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좀 뜯어보고 싶어서 뜯어봤는데 엔비디아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GPU 두 개 L4랑 L4S를 좀 뜯어봤을 때 인코더와 디코더 개수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디코더 개수는 더 L4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꼭 컴퓨팅 성능이 더 낮더라도 다른 디바이스들도 좀 테스트해보면서 최적화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트레이닝 훈련 과정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훈련 과정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는 작은 실험들을 다양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험들을 하다 보면 우리한테 잘 맞는 뭔가가 아웃풋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제 그 뒤로는 더 큰 스케일을 키워가지고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작게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로 저희는 많이 썼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음성 모델을 저희가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단일 노드 학습으로 대부분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GPU 간의 노드의 그 네트워크 속도는 사실 신경을 안 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G밖에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멀티 분산 학습으로는 위의 상황을 보니까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를 이제 AWS 매니저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이 세이지 메이커를 통해서 클러스터를 쉽게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구성할 수 있는데 슬럼 베이스랑 EKS 베이스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제가 했을 당시는 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때 좀 고생을 했어요. 슬럼 기반으로 했을 때 좀 많이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가이드 문서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쉽게 할 수 있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이지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일 전송 같은 거를 좀 더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러스트를 통해서 실제 파일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EFA를 통해서 GPU 간 노드 통신을 최대 3200GBps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요. S3가 있고 S3에 이제 FSX로 이제 데이터를 올려주고 FSX가 실제 컴퓨팅 노드들과 통신을 하면서 파일을 가져가면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그 S3에 이제 데이터셋이랑 체크포인트를 넣어두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훈련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잡을 던지면은 저 컴퓨팅 환경에서 분산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그 분산 학습이 이루어지는 이제 중간중간의 메트릭들을 그 프로메테우스로 가져가게 되고 그런 거를 이제 그래파나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보여주는 거는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그래서 했던 거는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실험을 해봐야 됐고, 온프레미스에서 한 개의 GPU를 했을 때는 베이스라인으로 약 1.2 이터레이션 퍼 세컨드가 이제 나왔었고요. 근데 그럼 우리 환경에서 GPU 그 머신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지? 당연히 텐지 환경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속도가 확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럼 하이퍼팟에서는 똑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되지? 라고 했을 때 앞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온전하진 않지만 거의 유사한 정도의 속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 그래파나에서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 되는지 보는 건데, 숫자들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이제 GPU가 노드 통신의 네트워크 성능이나 그 다음에 파일 그 I/O의 성능, 그리고 TensorRT의 그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유틸라이제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봤던 거는, 저희가 이제 H200으로 학습이 어려울 정도로 모델이 커졌기 때문에 H200을 써보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아마존에 마침 H200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H200을 캐패시티 블락이라는 걸 아마존에 있는 걸 통해 가지고 잡아서 써봤었고, 메모리가 작게만 쓰던 H200에 대비해서 저희가 실제로 큰 모델을 H200을 통해서 쉽게 일단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H200을 그럼 직접 구매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H200을 구매하는데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3개월 이상 걸리고요. 그다음에 그게 사실 H200 대비 H100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장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이제 캐패시티 블락으로 그 인스턴스를 잡았을 때 H100과 H200의 차이가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훈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이제 네오사피엔스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앞으로 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아바타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비전 그 토킹 아바타 모델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딜레이가 좀 발생을 하는 프로토타입이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앞으로 뭐 보이스 에이전트 챗 하는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턴 바이 턴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중간에 대화를 끼어들거나 에이전트 자체가 끼어들거나 실제로 이게 대화한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핑퐁이 되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인데, 이거 이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엊그제 며칠 전에 이제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저희 이제 SSFM 파운데이션 모델을 준비해 두었는데요. 이 모델을 통해서 모두가 이제 아마존 환경에서 SSFM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아마 4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한국에 이제 법인이 있는 그 곳에서는 사실 안 됐었는데, 아마 4월 이후부터는 뭔가 이런 아마존에서 한국 셀러들도 마켓플레이스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고 그 오른쪽에서 더 뭔가 얘기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같이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